2014년 11월 12일 오후 5시 35분 해성 탐사선 로제타호에 탑재된 탐사 로봇 필레가 해성 착륙을 위해 분리됐습니다. 필레는 10여 년 동안의 우주여행 중에 접고 있던 다리를 활짝 펴고 해성으로 서서히 하강합니다. 숨막히는 7여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13일 오전 1시 3분 필레로부터 해성에 착륙했다는 신호가 수신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해성 표면에 탐사 로봇이 착륙하는 순간입니다. 사상 최초로 시도했던 해성 착륙, 해성에 첫 발을 내딛었던 필레는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고 하는데, 네, 교수님,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11월 12일이었죠. 네, 정말 기대를 갖고서 이 해성 착륙 지켜봤는데 네. 처음에는 정말 무사히 착륙한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대단하다 싶었는데 네. 사실은 이것이 무사히 착륙한 것이 아니라 그러게요. 튀어 올라가지고 2시간 넘게 이 허공을 헤매다가 원래 예정된 곳에서 1km 이상 떨어진 그런 정말 벼랑 쪽에 이제 착륙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늘이 져가지고 네. 충전이 잘 안 돼가지고 거의 지금 동면 상태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그때 착륙하는 모습들 그리고 원래 착륙하는 지점에 자국이 남아 있어가지고 튕겼던 그런 흔적들 이런 것들이 다 사진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10년 넘게 걸려가지고 이 자그마한 착륙선을 갖다가 해성에 착륙시키고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수명이 다하기 전까지 이미 80% 이상의 소기 목적을 달성했다. 그래서 이 해성 표면의 성분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가스의 성분들 또 드릴로서 구멍을 팠는데 네.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됐는지 분석까지 못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필레가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10년 동안 날아갔는데 아깝잖아요. 이런 다시 깨어날 수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만에 하나 못 깨어나다고 하더라도 네. 가가지고 이미 표면에 착륙하면서 거기 분석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소기의 목적의 80% 이상은 달성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구멍을 드릴로 파가지고 내부 성분들을 분석하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팠다는 얘기까지 들어왔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망가진 것이 아니라 이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동면 상태거든요. 그렇죠. 태양 전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해성은 점점 태양 쪽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제 햇빛이 비치지 않던 곳이 햇빛이 비칠 수가 있거든요. 네. 원래 세우기의 계획대로 한다면 해성의 자전 주기가 12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네. 하루에 6시간 정도는 충분히 충전시켜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됐는데 위치가 안 좋았다 보니까 그러게요. 충전이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동면 상태인 거고 네. 계속적으로 하루에 한 1시간 정도씩 충전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충전 시간이 길어질 거고 내년 8월 15일 정도가 이 해성이 태양과 제일 가까워지는 시점입니다. 그 전에 충분하게 이 충전을 해가지고 다시 또 활동을 하면서 이 정보들을 좀 더 보내올 거고 그렇다면 아마 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는가. 다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 잠들어 있는 필레 탐사선 빨리 충전해가지고 깨어나라 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필레가 제대로 지금 그쪽에는 고정이 돼 있는 건 맞나요? 그렇지도 않죠. 지금 원래는 작살 3개를 받고 네. 3개의 이제 아이스크루, 그러니까 나사를 갖다 땅에다 고정시키는 건데 처음에 착륙할 때 이 반동 때문에 위에서 가스를 분사시켜가지고 땅에 밀착시키면서 작살을 분사해야 되는데 네, 위에가 고장났죠? 그렇죠. 이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는 네. 튕기지 않게 밀어주는 가스 분출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냥 작살 받기 전에 튕겨 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내려다 보니까 작살을 못 박았죠. 그래서 스크루드라이버도 제대로 못 박아가지고 현재 예상대로면 그러니까 3개의 발 중에서 하나 정도가 고정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드릴을 뚫을 때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냥 드릴 뚫게 되면 그 반동으로 또 튀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상당히 강력하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걸 무릅쓰고 이제 구멍 뚫었으니까. 네. 그래서 한 20m 뚫고서 이 재료를 채취했다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드릴 뚫는 것까지 성공을 했으니까 네. 그 실험실에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어떤 성분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지구에 보내오면 거의 임무는 완수되는 거고 네. 카메라가 다 작동을 하니까 해성의 태양이 가까워지면서 내 표면이 많이 변할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가스 분출도 많아질 거고 네. 그런 생생한 영상을 좀 보내올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겠죠. 그리고 이 로제타호는 계속적으로 해성 주위를 돌면서
필레가 깨어날 때까지 내년 12월 정도까지 계속 옆에서 이제 같이 간다라고 하니까 네. 이제는 뭐 너무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안타까워하지도 마시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짚어볼게요. 로제타와 이 필레의 해성 탐사에 뭔가 비밀 임무가 있다라는 네. 음모론이 또 일기도 했었잖아요. 뭐 모든 게 항상 이 우주 개발은 항상 그래요. 허블 우주망원경 띄워올 때만 하더라도 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우주 관측하는 게 아니라 지상의 모습을 관측하는 거다. 이 큰 맞아요. 망원경을 띄워서 지상의 얼굴 표정까지도 아마 지금 관측하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모르는 얘기입니다. 뭐 네. 음모라는 건 원래 알려진 음모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필레, 그다음 물론 이 로제타 필레 1조 7천억 이상이 많은 돈이 들어간 그런 거긴 하지만 아마 이 해성의 비밀을 밝힌다는 거, 우리가 우리 인류의 기원을 밝히는 데도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의 물의 기원이 해성에서 비롯됐을 거고 네. 그 물 속에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물질이 딸려 들어와서 생명체의 기원이 되지 않았겠느냐. 물론 그것이 이제 인간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담할 수 없지만 네. 아무튼 어떤 생명의 기원이 일부 해성에서 기원받은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걸 갖다 이번에 입증하겠다는 건데 음모론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네. 다만 이 해성의 정확한 성분을 분석해가지고 지구의 물의 기원이라든가 유기물질의 기원 이런 것들이 좀 더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해성은 장기적으로 지구에 충돌했을 경우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성 성분을 정확히 안다는 것 자체는 딥임팩트 같은 영화에서처럼 나중에 해성이 지구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됐을 때 네. 정말 소행성이나 해성에 우주선이 가가지고 폭발시키는 것도 해야 되는데 정확히 뭐로 돼 있고 어떤 성분이고 네. 어떤 구성인지 알아야지만 그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기원을 안다는 거, 태양계 초기의 모습을 아는 타임캡슐을 연다는 것, 나아가서 지구의 장래적인 위험을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해성 탐사는 꼭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네. 음모론을 생각하기 이전에 어떤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상보다 이 필레는 일찍 잠들어 버렸지만 그만큼 또 우리에게 큰 가능성과 희망을 남겨준 것 같습니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